가장 많이 믿는 종교는 개신교와 불교, 천주교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10명 중 3명은 종교가 내 삶에, 10명 중 8명은 한국 사회에 영향을 준다고 대답했습니다. 정토의 지도법사 법륜 스님이 코로나 여파로 힘들어하는 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증문즉설 온라인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법륜 스님은 유명해지고 싶다는 욕망을 내려놓으라고 조언했습니다. 12.7 법난기념관이 봉은사와 동국대 일산병원을 중심으로 2024년 첫 삽을 뜰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 제219회 정기회 종책 질의에서 12.7 법난기념관 건립사업 윤곽이 공개됐습니다. 태고종 전국시도교구 종무원장협의회가 전국시도교구 종무원장과 본산급 주지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참석 스님들은 종단 안정화와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영법사 주지 화정 스님이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에 발전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화정 스님은 코로나 위기 속 부처님 가르침이 간절한 만큼 보살행과 연대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믿는 종교는 개신교와 불교, 천주교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10명 중 3명은 종교가 내 삶에 영향을 준다고 대답했으며 10명 중 8명은 종교가 한국 사회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의 종교인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믿고 있는 종교는 개신교와 불교, 천주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신교가 20%로 가장 많았고 불교 16%, 천주교가 8%로 뒤를 이었습니다. 원불교와 천도교 등 기타 종교 인구 비율은 미미했습니다. 종교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각각 48%와 52%로 조사됐고 지난 2015년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와 비교해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와 함께 연령대가 낮을수록 종교인 수가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60세 이상 응답자 중 61%가 믿는 종교가 있다고 답한 반면 20대에서는 33%만이 믿는 종교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종교를 믿기 시작한 시기는 개신교가 성인 이전, 불교는 20, 30대부터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믿는 종교가 바뀐 사람은 7%로 나타났고 1년 전 개신교와 불교를 믿었던 사람 중 각각 13%가 현재는 종교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천주교 신자 이탈은 4%에 그쳐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종교활동에 대해 매주 참여한다는 응답이 28%를 차지했고 최소 월 1회 이상 참여한다는 응답은 49%, 24%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개신교 신자 중 57%가 매주 참여한 반면 불교 신자는 27%가 월 1회 이상 참여한다고 응답해 가장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종교가 있는 사람 중 종교 활동이 내 삶에서 중요하다는 응답은 52%로 나타났습니다. 개신교가 7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천주교 47%, 불교는 26%로 가장 낮았습니다. 또 종교가 내 삶에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33%였고 종교가 없는 사람 중 10%만이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습니다. 종교가 있는 사람은 57%가 긍정했고 개신교 신자는 80%, 불교는 34%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준다는 응답은 78%를 보였고 종교가 있거나 없거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웹을 통해 진행됐고 응답률 12.8%,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정토의 지도법사 법륜 스님이 코로나19 여파로 힘들어하는 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증문즉설 온라인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법륜 스님은 마음이 불안한 이유는 유명해지고 싶다는 욕망 때문이라며 욕망을 내려놓고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드라마 제작이 중단되거나 영화 상영이 지연되고
무대에서 연기를 하거나 노래를 하기 어려운 현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 가수와 배우들은 무기력과 우울감에 빠지거나 생계에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정토의 지도법사 법륜 스님이 방송과 영화, 연극인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봉사단체 길번 모임을 대상으로 지난 11일 25번째 증문즉설 강연을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처음 열린 온라인 강연이었습니다. 13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강연에서 아이돌 출신 한 배우는 그룹이 해체되고 소속사를 구하지 못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자 법륜 스님은 또 다른 소속사로 가든지 아니면 소속사 없이 유튜브에서 가수의 길을 가든지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규모가 작은 소속사에 들어갔다가 또다시 경영 악화로 문을 닫을까 망설이는 배경에는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가수 중에는 유명한 사람과 덜 유명한 사람이 있을 뿐 노래를 잘한다고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대 상황과 듣는 사람들의 기호에 맞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님도 30여 년 전 똑같은 법문을 했지만 들어주는 사람이 5명밖에 안 됐다며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꾸준히 연습해 실력을 쌓아가라고 당부했습니다. 글을 쓰는 작가가 늘 마음이 불안하다며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냐고 질문하자 법륜 스님은 두 사람 질문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왜 유명해지려고 하는가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올라오는 이유는 성공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유명해져서 성공하고 싶은 욕망 탓에 불안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법륜 스님은 마음이 편안해지려면 유명해지고 싶다는 욕망을 내려놔야 하고 욕망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불안감 없이 꾸준히 연습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의 원인을 탐진치 삼독에서 찾고 있습니다. 탐내어 그칠 줄 모르는 욕심과 노여움, 어리석음을 말하는데 법륜 스님은 삼독의 첫 번째인 탐심을 내려놓고 유명해지고 싶다는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신군부에 짓밟힌 불교계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자 치유 공간이 될 12.7 법난기념관 건립 사업이 봉은사와 동국대 일산병원을 중심으로 2024년 첫 삽을 뜰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 제219회 정기회 종책 질의에서 변경된 12.7 법난기념관 건립 사업 윤곽이 공개됐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219회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종회의원 우석 스님이 종책 질의한 12.7 법난 기념관과 피해자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 총무원 사회부가 경과와 계획을 밝혔습니다. 11.7 법난은 그 이후에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3만 2천여 명의 더 많은 군경이 투입된 것으로 국보위에서 자료로서 밝혀졌습니다. 종책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12.7 법난 기념관은 봉은사와 동국대 일산병원을 부지로 2024년 착공해 2027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종단불사 추진위원회가 올해 6월 12.7 법난 기념관 건립 사업 계획을 재수립하고 지난달 28일 12.7 법난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12.7 법난 기념관은 두 동으로 기념시설은 봉은사에, 치유시설은 동국대 일산병원이 있는 경기도 고양시 식사동 일원에 들어섭니다. 기념시설은 천년 고찰인 봉은사의 전통문화자원과 어우러진 지상 1층, 지하 6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동국대 일산병원 인근에 들어설 치유시설은 50실을 갖춘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피해를 입은 스님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된 안에 따르면 사업 부지는 기존 안인 1,613평에서 5,974평으로 3.4배 증가했고 연면적은 1.5배 증가했습니다. 12.7 법난 기념관 건립 변경안은 올해 12월 중으로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내년 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이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설계 작업을 거쳐 2024년부터 2027년까지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가 지난 12일 종립학교 건화 기념을 구현하는 선센터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선센터는 3개의 선방을 갖춘 선수행동을 비롯해 공양동과 부속 건물로 내년 봄 개원해 마음건강교육과 참선, 명상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은 선센터가 경주를 비롯해 영남 지역 불자와 지역민이 함께 향유하고 안심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학생 복지와 인성 교육 공간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준공식에는 불국사 회주 성타 대종사,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 준하경 경주시장, 서호대 경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법보종찰 해인사가 지난 11일 합천 지역민 소통과 자비 나눔, 행복 증진을 위한 코끼리 행복문화센터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개관식에는 해인사 주지 현흥 스님, 문준희 합천군수, 김경미 합천교육지원청장, 진인성 해인사 신도회장 등이 참석해 코끼리 행복문화센터의 개관을 축하했습니다. 현흥 스님은 해인사 8만 대장경의 가르침을 한자로 요약하면 마음심이고 두자로 요약하면 자비라며 소통의 장이 열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코끼리 행복문화센터는 기존 해인사 가야포교당을 개명해 지역민을 위한 마을학교 사업, 지역 아동센터 사업, 피해 여성 보호, 방과 후 아동지도 사업, 문화광자, 다문화 주민 지원 등 소통과 나눔의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하동 칠불사 아자방 온돌체험관이 화재로 전소된 가운데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칠불사 아자방 온돌체험관의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어제 과학수사대의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자는 온돌체험관이 지어진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점과 지난 9일 이후 아궁이에 불을 피운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건을 의뢰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힌다는 계획입니다. 화재를 최초로 발견하고 직접 진화 작업에 나섰다가 연기 흡입과 화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된 칠불사 주지 도응 스님은 큰 부상 없이 인근 화상전문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태고종 전국시도교구 종무원장협의회가 전국시도교구 종무원장과 본산급 주지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참석 스님들은 종단 안정화와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태고종 전국시도 교구와 본산의 대표 스님들이 제주에 모였습니다. 지난 11일부터 2박 3일간 제주에서 진행된 태고종 전국시도교구 종무원장 협의회의 워크숍 현장, 제주 종무원 법당에서 입제식에 이어 제주불교의식 전수관 옥불사에서 진행된 워크숍은 종단 안정화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빨리 명예 회복이 돼서 판서가 같은 종단이 안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려면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호심탄회하게 마음을 내셔가지고 좋은 의견을 내주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본산급 주지협의 워크숍을 제주에서 갖게 된 것을 대장의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우리 종단의 발전을 위한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환영사를 대신해서 마치겠습니다. 스님들은 종단의 화합과 명예회복을 기원하는 법회를 봉행하고 종단 어플 개발 설명회와 함께 종단 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협의회는 수석 부의장의 충북교구 도안스님을, 차석 부의장의 인천교구 능화스님을 선출하며 내시를 다졌습니다. 총무원장 호명스님과 중앙종회의장 법담스님은 참석 스님들께 감사를 표하며 종단 내 화합을 당부했습니다. 종무원장 스님들이 뭉쳐지고 종도들이 뭉쳐지고 그 힘이 되면은 당연히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종무원장 스님들의 모임이 잘 돼서 종단에 힘이 되고 이 종단의 발전이 되고 또 많은 도움이 됐으면 그런 말. 기대하는 것 그리고 그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해서 종단이 발전할 수 있고 또 내지는 종도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종무원장 협의회의 역할을 기대하며 총무원과 종회, 협의회 간의 균형 잡힌 조화로 한국 불교의 제도학을 꿈꾸는 태고종. 제주에서 시작된 화합의 발걸음이 종단의 명예와 올바른 위상 정립의 마중물이 되기를 사부대중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가희입니다. 태고종 경남교구 종무원 스님들이 지난 12일 창원시 마산아포구 교방동 내 경로당 방역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방역활동은 관내 코로나 바이러스 고위험군인 경로당의 취약한 방역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유경희 교방동 주민잔치센터장이 태고종 수도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해 이뤄졌습니다. 태고종 경남교구 스님 10여 명은 관내 14개 경로당 중 10개를 두 팀으로 나눠 3시간 동안 방역 활동을 하며 부처님의 자비 사상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수도사 주지 해각 스님은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실천하는 불교를 만들어가겠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경남 전 지역에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디지털불교대학이 수강생들의 신행 활동을 돕기 위해 신행일지 100일간의 수행 기록을 제작했습니다. 100일간의 기록은 조계종 포교원에서 발간한 불교 5대 수행법을 중심으로 100일간 스스로 기도와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소책자입니다. 예경과 계율, 간경, 연불, 참선, 보살행 등 불교 5대 수행법과 수행 일일 점검표, 100일 수행일지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00일 수행일지는 매일 자신이 한 수행을 기록하고 수행 후 느낀 점 등을 기록할 수 있게 했으며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경전 구절도 담았습니다. 디지털불교대학은 코로나19로 사찰을 가거나 외부 신행 활동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각 가정에서 기도와 수행을 이어나갈 수 있는 안내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평택 명법사 주지 화정 스님이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에 발전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화정 스님은 코로나 위기 속 어느 때보다 부처님 가르침이 간절한 만큼 끝없는 보살행과 연대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비구니 스님들의 종무행정기관과 지역대표 포교도량의 만남. 평택 명법사 주지 화정 스님이 어제 전국 비구니 회관을 방문해 승가발전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화정 스님은 회장 본각 스님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그간의 노고가 느껴져 마음 한구석이 저몄다며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응원차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확산과 경제 악화 등 보시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사회가 하나 되는 방향은 중생유익과 자비나눔 실천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회장님을 중심으로 한 모든 국장님들, 모든 소임들이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도 이 코로나19의 이 시대에 너무 안타깝고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을 이제 금할 수가 없었는데 조그마나마 제가 그 마음을 담고 오늘 참석하게 됐습니다. 본각 스님은 화정 스님의 원력이 담비와 같다며 어느 때보다 감동적인 만남이라고 화답했습니다. 1년 전 오늘이 회장 취임식 당일이었고 힘들 때마다 본인을 생각해달라는 화정 스님의 말을 항상 마음에 품어 각종 불사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년간 노후화된 법당 정비는 물론 최근 시작한 어린이법회와 우담바라 불교대학 등에 소중히 회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님이 이렇게 거액을 갖고 저희를 응원하러 와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1년간 사는 걸 뒤돌아보면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음뿐이 아니라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갖고 오셔서 1년간 산 것을 칭찬하시는 것 같아서 힘이 납니다. 자비나눔은 곧 생명과도 같다는 화두를 전한 화정 스님은 지역사회와 미디어를 넘어 한국 불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자연재해와 BTN 방송 포교의 끝없는 보시를 펼친 가운데 비구니 승단 발전을 위해 오는 24일 본각 스님 취임 1주년 기념식을 맞아 1억 원의 자비행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비의 따뜻함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어떠한 법문보다도 그들이 필요할 수 있는 불법, 그것이 너무 절실한데 제가 봤을 때 우리 회장님께서 너무 잘하고 계셔서 저도 많이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법사의 염원을 기반으로 자타불이와 공동체 의식의 참된 가치를 일러준 화정 스님은 그치지 않는 바이러스 여파 속 나눔 문화의 이정표를 제시했습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국민들의 사회적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착한 소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득 담긴 조화로운 세상을 구현하고 있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들이 거울 앞에 서서 새 옷을 입어보고 제품에 하자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느 백화점을 방불케 하는 이곳은 수원 영통구에 위치한 아름다운 가게. 아름다운 가게는 미국의 굿윌이나
영국의 옥스팜처럼 생활 공동체 운동의 표본이자 중고 물품 거래로 환경 운동에도 포함됩니다. 자신의 소비에 가치를 두고 구매하는 착한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아름다운 가게를 찾는 회원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사가 열리는 날이면 기존에 등록해둔 회원들은 연락을 받고 방문합니다. 오늘 뭐 차량용 물품 같은 거를 좀 많이 사게 됐는데 요거를 또 사면은 어려운 분들한테 이제 기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왕이면은 제가 뭐 앞에 마트에 가서 살 수도 있지만 여기서 사면 저도 싸게 사고 이제 뭐 힘드신 분들도 도와줄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수원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은 매년 바자회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으로 연말 중고등 대학생 장학금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지원금으로 활용해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바자회를 열 수 없게 되자 아름다운 가게에 물품들을 기부한 겁니다. 아름다운 가게는 수익금 50%를 복지관이 지정한 후원 사례 관리 대상자들에게 지원합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걸 하지 못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가게에서 착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와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이번에 이런 행사를 마련해서 기금이 마련되면 그것은 지역 내에 도움을 필요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함께 나눠드리는 일을 행사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복지를 통해 자비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불교계 복지관들.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도 다양한 활로를 찾고 있는 복지관의 활동에 주목됩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천성산 미타암에서 후원하는 재단법인 문화유산회복재단 경남본부가 양산 북정동 지역 고분군을 재조명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미타암은 어제 문화유산회복재단 경남본부와 양산예술문화회관 소강당에서 부타피아 명상센터 안민환 원장의 사회로 양산 북정동 지역의 고분군 부부총을 새롭게 조명하고 발굴 당시 일본으로 약탈된 문화재를 되찾아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미타암 주지 동진 스님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되찾는 일은 후대의 자손들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민족의 자긍심과 긍지를 되찾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술대회는 1부 삼국시대 북정동 고분군의 전말과 2부 양산 고분과 현대사회에서의 의미 주제 발표 후 자유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고즈넉한 산사에서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가 진행됩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오는 30일까지 전국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 100여 곳에서 코로나19 치유와 힐링을 주제로 특별 템플스테이를 마련합니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1박 2일 휴식형으로 운영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안전여행 캠페인을 준수할 방침입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우울 극복을 위해 참가비는 2만 원으로 대폭 낮췄고 자세한 소식은 템플스테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해관정사가 창립 61주년 삼신불 점안법회를 봉행하고 해관대종사 탄신 102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어제 제주 해관정사에서 봉행된 삼신불 점안법회는 해국스님과 일조스님, 수열스님을 증명법사로 주지 관효스님과 제주불교연합회장 석용스님 등 4부대 중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습니다. 해관정사 창립 61주년, 해관대종사 탄신 102주년을 기념한 법회는 삼신불 점안과 함께 해관스님 진영을 새로 모셔 의미를 더했습니다. 주지 관효스님은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지역 기도도량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명법사 해국스님은 일체의 모든 일들이 내 마음을 닦는 원력임을 깨닫고 스스로의 마음을 점안하는 불자들이 되라고 법문했습니다. (11월 14일) 토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